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이고요. 10번째 시간입니다. 고지자기와 대륙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35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고지자기 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이 고지자기 극이라는 개념 자체가 교과서에 막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항상 이 고지자기 극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될 때마다 이게 교과서에 정식으로 수록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문제에서 이 고지자기 극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다. 이렇게. 요 한 문장으로 이 고지자기 극의 의미를 깨달아라. 이게 의도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문장을 보고도 이 고지자기 극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몰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 단계에서부터 이 고지자기 극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교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고지자기 극이라는 각주 보면서 설명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고지자기 극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거야. 자, 지금 여기에는요. 어떤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어. 뭐라고?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어. 제가 방금 전에 땅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이 땅덩어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조금 더 고급지게 지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땅 지자의 덩어리 괴자예요. 그래서 그냥 땅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지괴라는 표현 좀 익숙하게 여겨주셔야 되겠고, 보통 이 지괴는요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어떤 땅 덩어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지괴가 있으면 이 지괴 안에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조금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어떤 전제를 조금 깔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뭐냐면 제가 앞선 강의에서 지자기 역전과 관련된 상황이 설정된 문제가 아니라면 지자기 역전은 고려하지 않는 게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명은 일단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모든 설명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 고지자기 연구에서는 지리상극과 지자기극을 일치시켜서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자극기 기준으로 지리상 북극이자 지자기 북극인 그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앞으로는 편의상 이걸 그냥 북극으로 통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지금 북극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괴에서는요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런 상황이야. 오케이? 자, 어떤 특정 시기에 이 지괴에서 어떤 암석들이 촥촥촥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 암석에는 이제 고지자기가 탁탁 형성이 될 텐데, 자, 고지자기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따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자기장 자체가 정자극기 기준으로 남극 쪽에서 나와서 북극 쪽으로 들어가잖아. 즉 북극 쪽으로 모여들게 돼 있잖아. 즉 북극으로 수렴하게 돼 있잖아. 요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생기는 이 고지자기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자극기 기준으로 북극으로 수렴하게끔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지? 자, 그럼 이때 이 고지자기들의 어떤 정보가 딱 기록이 되는데, 무슨 정보가 기록이 되는 거냐면 이 고지자기들이 형성될 당시에 북극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고지자기에 팍팍팍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상태에서 북극에 대한 정보를 싹 지워봐. 오케이? 북극에 대한 정보를 싹 지워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지괴에서 특정한 시기에 형성된 고지자기들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수렴하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그지? 이 고지자기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북극의 위치가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얘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북극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냐면 이 고지자기가 빡빡빡 형성되게 되면은 이 고지자기에는요 내가 형성될 당시에 북극은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음 이라고 쓰인 어떤 표지판이 탁 박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이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 있죠.
즉 고지자기가 형성될 당시에 이 북극의 상대적 위치,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고지자기 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지자기 극. 그리고 예컨대 이 고지자기가 1억 년 전에 생긴 고지자기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고지자기들로 통해 가지고 구한 이 고지자기 극을 1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지자기들로 구한 고지자기 극을 1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들어. 예컨대 N년 전 고지자기 극이라고 하면요, 이 지계 입장에서 N년 전에 북극 혹은 남극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를 나타낸, 즉 어떤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 지계 입장에서 과거 북극 혹은 남극의 상대적인 위치.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 방금 전에 북극 혹은 남극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과거 북극의 상대적 위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남극은 어떻게 찾아요? 북극 찾으면 반대편에 남극이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문제에 따라 이 고지자기 극이 이 북극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남극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추후 뒤에 심화학습 코너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고지자기 극이 뭔지를 알아봤어. 이 고지자기 극은 어떤 특정 시기의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 지계 입장에서 과거 북극 혹은 남극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 즉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지를 나타낸다 라는 거 꼭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자, 이제 칠판 한번 봐봐. 자, 칠판 한번 보시면요, 여기 북극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어떤 지괴가 있어요. 자, 앞으로 저의 모든 설명은 정자극기 기준 설명이고요. 자, 2억 년 전에 이 지괴에서 어떤 암석들이 샤르르 만들어졌고, 그래서 고지자기가 샤샤샤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이 고지자기는 요 당시에 북극 위치로 수렴하게끔 딱 형성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이 상태에서 북극도 가만히 있고 이 지괴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흐른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지괴에서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1억 년이 흘러서 1억 년 전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 지괴에서 새로운 암석들이 샤샤샥 만들어졌어요. 그럼 고지자기가 샤샤샥 형성이 될 거고, 당연히 이 고지자기들도 얘네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형성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억 년이 흘러서 현재가 되었어. 현재 이 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암석이 샤르륵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또 고지자기가 형성될 텐데 이 고지자기들 또한 이 당시에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봐봐. 자, 하나의 지괴라면 생성 시기가 다른 암석이라고 하더라도 이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 즉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모두 현재 북극으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괴를 조사해 보면은 하나의 지괴라고 하더라도 생성 시기가 다른 암석들마다 이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 즉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다 제각각으로 나타나더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은 고지자기가 대충 여기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여기로 찍히게 되는 거야. 괜춘? 자, 한편 지금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은 고지자기가 지금 대충 여기로 수렴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1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암석들은 지금 여기로 수렴하게끔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가 이제 현재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봐봐. 지금 이 지괴 입장에서는 자, 2억 년 전에는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대. 근데 1억 년 전에는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대. 현재는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대.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2억 년 전엔 북극이 여기 있었다가 1억 년 전엔 여기 있었다가 현재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북극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동 경로를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왜 겉보기 이동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은 북극이 진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2억 년 전에는 북극이 여기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지계에서 2억 년 전에 형성된 이런 고지자기들은 요 당시에 이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형성이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지계는 가만히 있는데 북극만 이렇게 움직였어. 그리고 이제 1억 년 전이 됐어. 1억 년 전에 여기서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졌어. 오케이? 자, 북극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형성된 고지자기들은 자화된 방향을 바꾸질 못해. 그지? 하지만 요 1억 년 전에 새롭게 생긴 암석들 같은 경우에는 요 당시에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형성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1억 년이 흘렀어. 그래서 현재가 됐어. 그 사이에 북극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자, 이미 형성된 고지자기들은 방향을 못 바꾸겠지만 요 현재 새롭게 만들어진 암석들은 현재 북극의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형성이 되겠지. 그치? 그럼 그 결과 지금 보시면은 생성 시기가 다른 암석들마다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 즉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근데 이러한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도 가능해. 뭐냐면은 이번에는 북극은 가만히 있고 이 지괴가 움직인 거야. 그래서 예컨대 2억 년 전에 북극이 여기 있었는데 지괴가 여기 있던 거지. 그리고 2억 년 전에 이 지괴에서 이제 암석이 생기고 고지자기가 빡빡빡 형성될 때 이 고지자기가 여기 있는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형성이 된 거야. 자,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지계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했어. 근데 지계가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형성된 고지자기들은 자화된 방향을 바꾸지 못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고지자기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고지자기 극이 북극의 위치에 있었잖아. 그지? 근데 이 지계가 이동을 한 결과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북극이 아닌 다른 곳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1억 년 전 상황인데 이때 또 새로운 암석들이 만들어져. 근데 새롭게 만들어진 암석들은 또 요 당시에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고지자기가 형성이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지계가 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미 형성된 고지자기들은 자화된 방향을 바꾸지 않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암석들은 또 요 당시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고지자기가 형성이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생성 시기가 서로 다른 암석들마다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 즉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다 제각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뭐가 좀 더 말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아무래도 후자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북극이 진짜 막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뭔가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그치? 근데 실제로는 북극이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는 있대. 왜 그러냐면은 지구에 뭔가 거대한 소행성이 콱 와가지고 부딪히고 나면은 이 자전축 자체가 좀 흔들리면서 북극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조건이 붙어요. 뭐 지리상 북극의 변화는 없었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돼 있어. 만약에 그런 조건이 붙어서 이러한 북극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아, 북극은 가만히 있고 이 지계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겉보기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북극은 가만히 있고 지계가 움직인 건데 지계 입장에서는 마치 북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교재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맨 위에 있는 점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고지자기 극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 보시면은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 암석의 생성 당시 지자기 극의 상대적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지자기 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고지자기 연구에서는 지리상 극과 지자기 극을 일치시키기 때문에 이 고지자기 극은 지자기 극의 상대적 위치이기도 하지만 지리상 극의 상대적 위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둘을 일치시키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상대적 위치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 오케이? 이 지계 입장에서 과거 북극 혹은 남극이 어느 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지 그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이 상대적 위치가 과거 북극 혹은 남극이 있던 방향과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요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 거리가 각거리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앞에서 제가 각거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지?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 심화학습 코너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점 보자. 자, 보시면은 뭐라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유럽 대륙의 어떤 다양한 화성암을 통해 가지고 이 유럽 대륙의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찍어봤다 이거야.
유럽 어딘지 아시죠? 그죠? 유럽 어디에 있어? 유럽, 요거 유럽이거든? 맞습니까? 자, 이 유럽에는 생성 시기가 다양한 암석들이 있어. 뭐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놈도 있고 4억 년 전에 만들어진 놈도 있고 막 그래. 아무튼 간에 걔네들 각각을 이용해가지고 고지자기극을 구해봤더니 자,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은 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 그 다음에 4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은 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거야. 그 다음에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은 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유럽 대륙이라는 지배 입장에서는 5억 년 전에는 북극이 여기 있었다가 4억 년 전에 여기 있었다가 3억 년 전에 여기 2억 년 전에 여기 1억 년 전에 여기 현재는 여기 있으면서 뭔가 북극이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근데 이게 북극이 진짜 이렇게 움직인 거냐고. 아니라고. 그지? 북극은 항상 현재 북극 위치에 있었는데 이것은 누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지? 이 유럽 대륙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인 거라고. 괜찮아? 그런 내용이 지금 두 번째 점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유럽 대륙 말고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똑같은 걸 해봤대. 이 고지자기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한번 구해봤다 이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여기 빨간색 선 보여? 요 빨간색 선처럼 고지자기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가 그려졌다 이거지. 자, 근데 잘 생각해봐. 봐봐. 자, 이 유럽 대륙은 3억 년 전에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치? 근데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을 봐봐. 북아메리카 대륙 여기에 있거든. 이 북아메리카 대륙 입장에서는 3억 년 전에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맞습니까? 그럼 뭐야? 3억 년 전에는 북극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북극이 두 개가 있었다는 뜻이야?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치? 자석에서 S극이 오직 하나인 것처럼 이 지자기 북극도 이 지질시대 동안 언제나 always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거든. 오케이? 지질시대 동안 지자기 북극은 언제나 하나였다라는 거 꼭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따라서 북극이 두 개일 수가 없다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고.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떤 커다란 땅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덩어리에서 뭔가 암석이 촥촥 형성이 됐고 고지자기가 딱딱딱딱 형성이 됐어. 그럼 당연히 이 고지자기들은요, 생성 당시에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형성이 됐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고지자기극이 북극에 딱 위치하는 이런 상황이 됐겠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고지자기가 형성된 이후에 이 대륙이 똑하니 쪼개진 거야. 분리가 된 거지. 그리고 이 두 땅덩어리가 서로에 대해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고지자기는요, 한번 자화되고 나면 그 자화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땅덩어리 자체가 각각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 또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이 고지자기가 수렴하는 지점이 원래는 요 양쪽 땅덩이 둘 다 북극이었는데 얘네들 각각이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지다 보니까 고지자기극이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는 땅덩어리가 분리가 되니 고지자기극도 함께 분리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땅덩어리는 요 고지자기를 통해서 고지자기극을 구해보면 이렇게, 요 땅덩어리는 요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고지자기극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고지자기들은 분명히 서로 동일한 시기에 형성된 고지자기들인데 이들 각각을 통해서 구한 고지자기극이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이 두 개의 땅덩어리가 고지자기가 형성된 이후에 서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즉 서로 멀어지거나 서로 가까워지는 등 상대적인 이동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일 시기 고지자기극이 두 개로 분리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앞서 말씀드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이 3억 년 전에 고지자기가 형성된 이후 서로에 대해서 멀어졌든 가까워졌든 아무튼 서로에 대해서 상대적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3억 년 전 고지자기극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뭐냐면 지금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 동일식이 고지자기 극 있죠? 얘네들을 한번 모아줘 볼 거야. 자, 얘네들을 다시 모아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지? 이 두 개의 땅덩어리를 다시 모아주게 되면 고지자기 극이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 고지자기들이 형성될 당시의 대륙의 분포가 어땠는지에 대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지금 칠판에 있는 그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지금 보니까는 5, 4, 3. 자, 요거이 유럽 대륙에서 측정한 3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북아메리카야. 자, 5, 4, 3. 여기가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3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에요. 이 둘을 한번 모아보자 이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모을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선 있죠? 요거를 요렇게 돌려가지고 이 초록색 선에다가 요렇게 맞춰줄 거야. 근데 이 빨간색 선을 이 초록색 선에다가 요렇게 맞춰주려면 북아메리카 대륙을 요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봐봐. 지금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들한테 야, 니들이 만들어질 당시에 북극이 어디 있었니? 하니까는 저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요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데요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렇게. 오케이? 근데 얘랑 겹쳐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북아메리카를 요렇게 돌려보겠다 이거야. 그럼 이 고지자기들이 여기를 가리킬 거 아니야. 그럼 고지자기 거기 겹쳐질 거 아니겠냐고.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다가 북아메리카 대륙을 요렇게 움직여줘서 그래서 고지자기들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를 가리키게끔 이렇게 돌려준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3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 지금 여기에서 일치된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이 대륙의 분포가 3억 년 전 대륙의 분포가 되는 거야, 얼추. 그랬더니 뭘 할 수가 있어? 그지? 3억 년 전. 3억 년 전 하니까 뭐 생각 안 나? 판게아 생각나지? 이 판게아가 형성될 그 무렵에는 이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3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이 둘이 서로에 대해서 멀어지면서 상대적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3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구나.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세 번째 점에 정리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핵심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고지자기 극의 어떤 겉보기 이동 경로라는 건 진짜로 북극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누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치? 대륙이 움직였기 때문에, 즉 지괴가 움직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겉보기 이동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일단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일 시기 고지자기 극이 서로 다른 대륙에서 두 개로 분리되어서 나타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치? 이 고지자기가 형성된 이후에 이 두 대륙이 서로에 대해서 상대적인 이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졌거나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밑에 성진티스 코멘트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고지자기 극과 관련된 개념들을 모두 한번 학습을 해봤는데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심화학습 코너가 있을 거예요. 이 심화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고지자기 극 관련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지우고요. 자, 보시면요. 고지자기 극 관련 자료 해석하기라고 해가지고 요런 그림이 있는 거 보이실 거야. 자,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과 함께 어떤 발문이 쫙 지금 위쪽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고지자기 극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출제되는 스타일의 그런 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림은 어느 지괴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여기 지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지괴의 위치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숫자가 쓰여진 어떤 점들이 지금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래요. 옆에 쓰여져 있는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하고 밑에 보니까는 단위 쓰여져 있네요. 보니까 100만 년 전이라고 되어 있고 MA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 MA라는 단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단위거든요. 그래서 눈에 좀 익숙하게 여겨주셔야 되겠어. MA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만 년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250MA라고 하잖아. 그러면 250 100만 년 전이니까는 2억 5천만 년 전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앞으로는 편의상 250MA 이거를 250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설명드리자면 이 지게에는요 생성 시기가 다양한 암석들이 있어. 뭐 250마대 생긴 놈도 있고 200마대 생긴 놈도 있고 뭐 150마대 생긴 놈도 있고 그래.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250마대 생긴 암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암석에 새겨져 있는 고지자기를 통해서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구해보니까는 아, 여기에 찍히더래. 오케이? 똑같은 거를 뭐 200마짜리 암석, 150마짜리 암석, 100마짜리 암석 뭐 걔네들을 이용해서 고지자기 극을 딱딱딱 구해보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찍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문장을 읽어보시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문장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있잖아. 이 문제에 나타나 있는 이 고지자기 극은 과거 북극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컨대 250마 고지자기 극이 여기에 찍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이 지게 입장에서 250마 때는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남극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때는 남극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에요. 아, 지게 입장에서 남극이 이쪽 방향으로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발문 마저 읽어보시면 실제 지리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풀다 보면 늘상 주어지는 조건인데요. 실제 북극은 항상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었대. 오케이? 하지만 지게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게 입장에서는 북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결과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이 다음과 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북극은 과거 언제나 지금 현재의 북극 위치인 딱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지게 입장에서는 250마 시절에 북극이 이 정도 방향으로 이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치? 250마 시절에는 지게가 현재 있는 이 위치에 있지 않았던 거야. 북극으로부터 이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즉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정량적인 파악도 가능한데 그거 우리가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물론 이 고지자기로는 우리가 경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북극으로부터 요 정도 거리만큼 떨어진 어딘가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가능할 뿐 사실 이 지게가 250마 시절에 정확하게 경도가 어디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그냥 임의로다가 대충 요 정도의 위도에 해당되는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이라는 점 아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아무튼 간에 250마 시절에 지게가 뭐 대충 요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이때 이 지게에서 암석이 막 만들어지면서 고지자기가 탁 형성이 된 거야. 요 당시 북극 위치를 향해서 수렴하게끔 요렇게 고지자기가 형성이 된 거지. 그지? 근데 이 이후에 지게가 뭐 어떤 식으로든 막 이렇게 이동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250마 시절에 형성된 고지자기들이 요렇게 놓이게 되면서 지금 이 지점을 향해서 수렴하게끔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250마 고지자기 극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것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문장 읽어보시면 위도선과 경도선의 간격은 30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요거 이제 경도선을 지금 나타낸 것이고요. 경도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위도선을 나타낸 것이야. 위도선. 오케이? 근데 이 경도선 및 위도선의 한 칸 사이의 간격이 30도다. 30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 고지자기 극 관련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자기 역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과학자들은 이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찍을 때 애초부터 역자극기에 해당되는 고지자기들을 전부 다 정자극기로 보정을 한 다음에 찍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고지자기 극 관련한 문제에서 우리가 뭔가 지자기 역전을 고려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 아무튼 간에 이 문제에서 굳이 뭔가 지자기 역전과 관련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동그라미 1번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 고지자기극은 북극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그 점에 앞서서 일단 이 고지자기극과 관련된 문제의 유형은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 뭐냐면은 이 고지자기극을 이용해서 지괴의 회전을 해석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지자기극과 지괴 사이의 각거리 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회전 유형, 오케이? 이 회전 유형에 대한 설명부터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은 회전이란 게 무엇이냐? 자, 내가 예컨대 북극이라는 어떤 고정된 한 지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오케이? 근데 뭐 어떤 식으로든 움직인 결과, 내가 북극이 아닌 다른 곳을 쳐다보게 되었어. 그럼 나는 이때 이 북극이라는 고정된 지점에 대해서 회전을 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회전의 의미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회전 자체가 이 북극에 대한 회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봐봐. 자, 지금 지괴 입장에서 150마 고지자기극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뭐라고? 150마 고지자기극. 보니까는 여기에 찍혀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지괴 입장에서 150마 때는요, 북극이 이쪽 방향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마짜리 고지자기극 있지? 100마 고지자기극 봐봐. 그럼 이거는 이 지괴 입장에서 100마 시절에는 북극이 이쪽 방향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한편 50마 고지자기극이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럼 50마 시절에는 북극이 이쪽 방향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북극은 여기 있잖아. 지괴 입장에서 현재 북극은 요 방향에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지괴 입장에서 북극이 위치한 방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는 이쪽 방향이었는데 현재는 이쪽 방향이잖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슨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여? 헷갈리지? 그치?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 오케이? 그래서 지괴 입장에서는 북극이 위치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근데 진짜 북극이 이렇게 움직인 거야? 아니잖아. 움직인 건 누구예요? 지괴예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겉보기 회전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겉보기 회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괴가 북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회전을 했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괴는요, 실제로는 북극에 대해서 이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손가락 이렇게 해봐요. 눈앞에다 딱 이렇게 갖다 대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봐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가락이 위치한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손가락이 북극이라는 고정된 한 지점인 거고, 여러분들 고개가 이제 땅덩어리인 거야. 지괴인 거야. 그지? 지괴가 이 기간 동안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 지괴 입장에서는 북극이 위치한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지괴 입장에서 북극이 위치한 방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반대 방향이 실제 지괴의 회전 방향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이 겉보기 회전을 판단할 때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이 지괴 입장에서 북극이 위치한 방향이 어떻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150마가 더 과거고 당연히 0MA, 즉 이게 현재죠. 그쵸? 이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 이게 숫자가 0, 50, 100, 150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라고 하면은 0에서 150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 아니야. 오케이? 이 150만 이거는 150, 100만 년 전. 100만은 100만 년 전이니까 100MA가 150MA보다 더 최근인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면은 150에서 0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어떤 논리적 사고 과정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선생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지괴 입장에서 현재 북극 방향이 요러하고 과거 북극 방향이 요러한데, 그럼 현재에서 과거로 돌리면은 시계 방향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 지괴
반시계죠. 미안해요. 자,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돌리면은 반시계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실제 지계의 회전 방향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계의 회전 방향은 현재에서 과거 쪽이다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사고 과정을 좀 단순화시킬 수는 있어도 이게 문제에 따라서 자칫 좀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정석적인 방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려.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계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어떤 각거리 변화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 유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50마 고지자기 극은 지궤와의 각거리가 30도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각거리의 정의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까봐 지금 교재의 오른쪽 각주에다가도 실어놨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좀 지우고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250마 고지자기 극과 지금 현재 지궤의 위치 사이에 경도차가 지금 몇 도야? 그지? 경도차가 30도예요. 위도선과 경도선 사이의 간격 한 칸이 30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지계와 250마 고지자기 극은 적도에서 경도차가 30도만큼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각거리의 정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둘 사이의 각거리는요 30도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분들이 다소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지구예요. 지구를 좀 입체적으로 그린 모습입니다. 요거의 자전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체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중심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지계가 지금 적도에 위치해 있단 말이야. 지계가 뭐 대충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거의 지계가 위치한 경도선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적도에서 지계로부터 경도차가 30도만큼 나는 그런 곳에 250마 고지자기 극이 찍혀 있어요. 250이라고만 쓸게. 이게 250마 고지자기 극이 위치한 경도선.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둘이 경도차가 30도다. 적도에서. 오케이? 적도에서 경도차가 30도다라는 거는 요 사이에 요 각도가 30도란 얘기거든요. 이해됐어? 근데 각거리의 정의가 뭐야? 그지? 이 지점과 지구 중심 사이에 선을 긋고 이 지점과 지구 중심 사이에 선을 그은 뒤 그 두 선이 이루는 각도가 각거리였잖아. 그치? 그래서 적도에서 경도차가 30도면 당연히 각거리도 30도예요.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지금 250마 고지자기 극과 지궤 사이의 각거리가 30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고지자기 극이라는 건 이 지궤 입장에서 과거 북극이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 거리만큼 떨어졌다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면은 250마 시절에는 이 지계가 북극으로부터 각거리로 쳤을 때 30도만큼 떨어진 어딘가에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지? 근데 북극으로부터 각거리로 30도만큼 떨어진 어딘가가 어디게? 북이 60도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2차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릴 그림은 2차원의 그림이고요. 지구의 단면을 잘라서 들여다본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적도가 요렇게 있다라고 하십시다.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저 고지자기 극과 지궤 사이의 각거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250마 시절에는 지궤가 북극으로부터 각거리로 쳤을 때 30도만큼 떨어진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거거든. 자, 북극으로부터 각거리가 30도만큼 떨어진 어딘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그 다음에 이 각도가 30도란 얘기겠죠? 그쵸? 각도로 이렇게 30도만큼 떨어진 여기 어딘가에 지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250마 시절에. 이해됐어? 250마 고지자기 극의 의미 자체가 지계 입장에서 250마 시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라고, 북극이. 오케이? 따라서 이 지계가 북극으로부터 각거리로 쳤을 때 30도만큼 떨어진 어딘가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북극으로부터 30도만큼 떨어진 어딘가에 지금 지계의 위치를 표현을 해놓은 거야. 250마 시절의 지계의 위치. 아시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거냐면, 봐봐.
북극으로부터 각거리가 30도만큼 떨어진 어딘가라는 건 우리가 위도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게? 그치? 지금 보면 적도로부터 몇 도만큼 떨어진 곳이에요? 60도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것도 북쪽으로.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지계의 위도는 북이 60도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더라 이거야. 따라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250마 시절에는 지계가 북이 60도의 위치에 있었군요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 지금 교재에 쓰여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물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지자기로는 우리가 경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50마 시절에 경도가 정확하게 어디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오케이? 근데 아무튼 간에 북극으로부터 각거리가 30도만큼 떨어진 곳은요, 전부 다 북이 60도에 해당하는 곳일 수밖에 없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50마 시절의 지계는 어쨌든 간에 북이 60도에 있었다라는 결론까지는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지계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각거리를 통해서 이 지계의 과거 위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이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봐서.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250마에서 150마 동안 지계 입장에서는 고지자기 극과의 거리가 점차 멀어진다고 돼 있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해 봤듯이 이 250마 고지자기극과 지계 사이의 각거리는 30도입니다. 그치? 그렇다면 200마 고지자기극과 지계 사이의 각거리는 몇 도일까요? 그죠? 적도에서 경도차가 60도만큼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두 칸이니까. 그치? 그렇다면 여기는 각거리가 60도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다가 150마 고지자기극과 지계 사이의 각거리는 몇일까요? 그죠? 지금 적도에서 경도차가 90도만큼 나는 상황이니 이 사이에는 각거리가 90도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맞습니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250마부터 150마 동안, 즉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지계 입장에서 북극과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지? 근데 북극은 항상 고정돼 있었다니까? 그럼 지계 입장에서 북극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는 거꾸로 이 지계가 북극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 맞지? 따라서 잠깐 써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가 250마부터 150마 사이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지계가 북극에서 멀어졌다라는 정보를 이 자료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북극에서 멀어졌다는 건 이 지계가 이 기간 동안에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당연히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 북극에서 멀어지려면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여기가 북극이잖아. 이 북극에서 멀어지려면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시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계가 남쪽으로 움직였어. 그러면 이건 어떨까? 그렇다면 이 지계는 이 기간 동안에 저위도로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은 고위도로 움직인 걸까요? 아유, 선생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남쪽으로 이동했으면 당연히 저위도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그럴까? 자, 봐봐. 지구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지계가 북반구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으면 당연히 저위도 방향으로 이동한 거지. 근데 만약에 이 지계가 해당 기간에 남반구에 있었다고 해봐. 지금은 북반구에 있지만 250마부터 150마 시절에는 남반구에 있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남반구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때 남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거는 무슨 위도로 움직였다는 거야? 고위도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반구에서는 남쪽이 고위도 방향이거든.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계가 어느 위도로 이동을 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어떤 반구에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을 해줘야 돼. 아시겠어? 아니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지계가 북반구에 있었는지 남반구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아?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이 그림 이용해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지금 지구의 단면을 잘라서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남반구에 위치한 어떤 지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오케이? 이 지계는요, 북극과의 각거리가 어떠할까? 자, 판단해 볼까요? 이 지점과 지구 중심 사이에 선을 잇고, 이 지구 중심과 북극 사이에 선을 잇고, 이 두 선이 이루는 각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남반구에 위치한 지게는 북극과의 각거리가 무조건 90도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남반구에 위치한 지게는 북극과의 각거리가 90도를 넘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문제 봐봐. 자, 이 문제 상황 다시 한번 보시면 250마 시절에 이 지게는 북극으로부터 30도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어. 각거리로. 그지? 200마 시절에는 60도만큼, 150마 때는 90도만큼 떨어진 곳에 있었어. 각거리로 쳤을 때 90도보다 북극으로부터 멀리 있던 적이 없죠. 그지? 그렇다면 무슨 뜻이야? 이 지게는 이 기간에 남반구에 있던 적이 없다는 뜻이야. 즉 무슨 반구에 있었다는 얘기야? 북반구에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남반구에 있었다면 각거리가 90도를 넘은 시점이 있었을 거거든. 이해됐어? 그렇다면 아무튼 간에 이 지게는 해당 기간 동안에 어떤 반구에 있었고, 그지? 북반구에 있었고, 그렇다면 북반구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였으니 이것은 저위도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위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건 복각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는 뜻일까? 그치? 복각의 크기는 대체로 위도와 비례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저위도로 이동했다는 건 위도가 감소했다는 얘기고 복각의 크기가 감소했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야.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어떤 네모칸 박스가 되어 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쫘르르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야.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 고지자기 극이 북극으로 설정된 경우를 상정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쫘르륵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문제에 따라서 이 고지자기 극이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남극일 수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도 지금 이 네모칸 안에 정리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고지자기 극이 남극으로 설정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후에 아스트라 심화 기출에서 연습을 해볼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 북극 상황을 위주로 우리가 좀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어.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 오른쪽에 각주 한번 보시면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라고 써있고 뭐라 쓰여져 있는데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이 고지자기 극이 북극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이 지게와 N년 전 고지자기 극 사이의 각거리가 90도보다 더 멀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그지? N년 전에는 이 지게가 북극으로부터 각거리로 쳤을 때 90도보다 더 먼 곳에 있었다. 즉 무슨 반구에 있었다? 남반구에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5번 한번 살펴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일정 시간 동안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건 한마디로 이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아니 일정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의미가 되지. 그지? 그래서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으로 V 것이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게요. 오케이. 근데 이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은요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지? 이 지게가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지? 따라서 이는 곧 누구의 이동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가 돼? 그지? 지게의 이동 속도가 빨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요런 문제가,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지자기 극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 끝났습니다. 제가 존재하는 모든 이 고지자기 극 관련 기본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핏 보면 좀 낯설어 보이는 문제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것들에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지금 요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논리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야 앞으로 좀 더 심화된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지게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어야 요 제시된 것과 같은 이 고지자기 극의 분포가 나타나는지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좀 해와봤는데, 다만 유의하실 점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고지자기는 경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고지자기 극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지게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결정은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상황은 수많은 어떤 가능한 상황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은요 우리가 250마 시절에 이 지게가 북위 60도에 있었음을 해석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 북위 60도에 지금 지게를 딱 그려놓은 것이고 이때 이 지게에서 암석 및 고지자기가 형성되면서 250마 고지자기극이 딱 북극에 찍히게 된 거야.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이 고지자기극은 이 고지자기가 처음에 형성될 당시에는 무조건 이렇게 지리산 극에 위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0마가 되었어. 즉 2억 년 전이 되었어. 그때 이 지게가 북극으로부터 멀어진 거야. 즉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야. 오케이? 하지만 한번 이렇게 딱 기록된 고지자기는 그 자화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 없어?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고지자기가 딱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고지자기들이 수렴하는 지점, 즉 고지자기 극 또한 함께 이 지게와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북극으로부터 밀려나게 된 거지. 이해되시겠어? 그리고 이 200마 때 이 지게에서는 또 새로운 암석이 생겨. 근데 그 새로운 암석은 또 요 당시에 북극을 향해서 수렴하게끔 형성이 되고 그래서 200마 고지자기 극이 딱 북극에 찍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시간이 흘러. 그래서 150마가 됐어. 이때도 지게는 여전히 북극으로부터 멀어졌지. 즉 남쪽으로 이동했지. 그지? 그리고는 이제 지게로부터 각거리로 쳤을 때 90도만큼 떨어진 곳 어디야? 적도상에 위치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150마 때 또 여기서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지면서 이 150마 고지자기극이 또 이렇게 지리산 북극에 찍히게 된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우리는 150마 때부터 현재까지 이 지게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음을 해석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지게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게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고지자기들이 수렴하는 지점 또한 함께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게 되는 거지. 고지자기들이 수렴하는 지점, 즉 고지자기 극도 함께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식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요 지리산 북극에서는 새로운 고지자기 극이 찍히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현재와 같은 어떤 고지자기 극의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굳이 머릿속에서 지게가 어떻게 움직여야 이런 분포가 나타나지?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지? 문제를 풀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 오케이? 문제가 풀 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떤 논리와 방법론이 있죠. 그죠? 오로지 이것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한 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대표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칠판 한번 지우고 갈 수 있도록 하십시다.